안녕하세요. 플래시라이트 리뷰 채널의 망구입니다. 오늘은 맹커라이트의 택티컬 라이트인 스트라이커 CU 구리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바로 언박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잘 했고요. 일반적인 브랜드들은 종이 박스로 포장을 하는데 맹커에서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을 해놨습니다. 맹커라이트의 로고에 이렇게 불빛이 비추면은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니까요. 개인적으로 소장하시거나 선물용으로도 주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뚜껑을 오픈을 하면 구리 한정판의 자태를 볼 수가 있고요. 리뷰하기 전에 비닐 실링을 벗겨놨어요. 구리 한정판 같은 경우는 모든 브랜드가 비닐 실링이 되어 있어서 공기와 접촉해서 변색되는 거를 막아주거든요.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블링블링하다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립니다. 가공 상태가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정말 마감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태생이 택티컬 라이트다 보니까 이쪽에 보시면은 택티컬링이 있고요. 약간 조금 이질감이 드는 그런 느낌의 연 회색의 고무 재질의 테일 스위치가 있습니다. 테일 스위치까지 깔맞춤을 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헤드 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돌리면은 스트라이크 베젤이 분리가 되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끼우면은 엄청 날카로워 보이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호신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야간 산행 시에 야생동물과 만났을 때 그럴 때는 유용하게 호신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은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차 안에 갇혔을 경우 스트라이크 베젤을 이용해서 유리창도 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 베젤이 있다 보니까 디자인이 워낙에 튀기도 하는 데다가 이제 구리 한정판이다 보니까 자태가 뭔가 이렇게 고대 무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소장용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야간 테스트도 해볼 텐데 빛의 품질도 생각보다 꽤 괜찮다 보니까 가끔 실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미리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비춰볼 벽과의 거리는 약 한 4.3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두 가지 단계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실내에서 사용하기는 그닥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모드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53루멘이고요. 중심광만 이렇게 좀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주변광까지 조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터보입니다. 하이 모드라고 불러도 되겠죠. 모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중심광이 이렇게 쐬면서 주변광도 덩달아서 이렇게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4m 정도의 거리에서는 상당히 넓은 곳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스트라이크 베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빛이 끝부분에서 톱니바퀴처럼 잘려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베젤을 빼면은 일반적인 후레쉬들처럼 이렇게 끝부분이 동그랗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중심광과 주변광의 차이가 상당히 세죠. 하이 모드로 비추면은 실내에서도 사용하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근거리 용도로 쓰기는 좋지는 않고요.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건물 내부에서 뭔가를 좀 찾아봐야 된다 하실 때 좀 먼 거리를 비칠 때는 이런 식으로 비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 한 7.5m 정도, 그 정도의 거리가 나오고 있고요. 주변광이 좀 약해 보이긴 하지만 이 주변광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은 근거리를 비추더라도 눈부심이 없는 53루멘 그 정도인데, 중심광이 확실히 세게 중심으로 모여서 나가다 보니까 53루멘임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보다 이 불빛이 비추는 부분은 좀 밝게 보인다, 그런 느낌입니다. 공간 전체를 밝히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천장을 바라보게 쏘고 다니시면은 지금 이 가까운 곳이 되게 환하게 이렇게 바뀌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실내에서는 사용을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맹커 스트라이커가 마음에 드신다면은 이쪽에 보시는 이제 알루미늄 기본 타입으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 스위치가 테일 스위치 원 버튼이거든요. 얘를 살짝 누르면은 이렇게 일시점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깊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상시점등이 됩니다. 상시점등된 상태에서는 모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뭐 누르고 있으면은 모드가 변경되거나 혹은 반만 누르면은 모드가 변경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택티컬 라이트라 그런지 모드 변경은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변경하려면은 그냥 한 번씩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완전히 클릭하기 전에 반만 누르면은 모멘터리 온, 일시점등이 되는데, 이렇게 반씩 누르면은 이제 모드가 두 가지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모드를 선택을 하고 그 상태에서 나는 로우로 써야지 하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깊게 눌러주셔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스트로브 같은 경우는 반클릭을 2번 연속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스트로브 모드로 진입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깊게 눌러서 클릭을 해주면은 스트로브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같은 주기로 깜빡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때는 천천히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고무여서 조금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아서 아쉽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장갑을 끼고서도 이 스위치를 정확히 이제 눌러야지 돼서 고무를 채택을 어쩔 수 없이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클릭음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깊이감도 있다 보니까 이걸 어디에다가 넣어놨을 때 뭐 쉽게 눌려가지고 클릭이 되면서 켜질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디 뭐 가방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다니실 거면은 테일캡을 좀 풀어서 다니시면은 또 안전하게 갖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를 할 때는 테일캡을 열면 되는데요. 널링 처리가 상당히 깔끔하게 가공 처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돌릴 때 그립감을 좀 더 높여주고, 육각 너트와 같은 느낌으로도 가공이 돼 있어서 테일캡 열고 닫는데 뭐 장갑을 끼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맹커라이트에 18650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USB-C 타입으로 이제 자체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테일캡을 분리하고 나면은 택티컬 링도 이렇게 그냥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또 분리가 되고요. 바디 부분도 이렇게 돌리면 분리가 됩니다. 제조사에서 출고하기 전에 미리 나사산 부분에는 그리스를 다 발라놔가지고요. 상당히 부드럽게 조였다 풀었다 그런 느낌이고, 나중에도 가끔씩 닦아내고 새로 그리스로 도포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방수 방지 능력에도 좋고, 혹은 내부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녹 같은 것도 미리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 쪽에 있는 스트라이크 베젤도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되고요. 이쪽 나사산에는 그리스 같은 거를 발라놔 있지는 않거든요. 자주 열고 닫고 할 때 이물질이 렌즈 부분에도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발라오는 것 같긴 한데, 돌릴 때 뻑뻑하지 않고 상당히 스무스하게 돌아가거든요. 이런 나사산의 가공도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구리 같은 경우는 되게 무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구리 합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르지가 않고 단단하게 돼 있어서 나사산 부분도 오래 사용하더라도 쉽게 뭉개지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리 합금 같은 경우는 청동이 있고 황동이 있는데, 그냥 제품에는 CU라고 표기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주석이 섞였는지 아연이 섞였는지 그런 내용까지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브랜드가 그냥 CU라는 원소기호만 붙여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조사들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좀 표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모드는 로우랑 하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만 나뉩니다. 설명을 쭉 읽다 보니까 파워뱅크라는 단어가 있고,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로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쪽 한쪽은 C타입이고요. 이 옆부분에 여분의 또 USB 포트를 꽂을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냥 하나 USB 포트 꽂고 이제 이걸로 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쪽에는 좀 여분의 케이블을 꽂아서 쓰면 되겠구나 라고 했었는데, 배터리 뱅크의 기능을 하는구나 하는 저도 사실 이번에 체크를 했거든요. 바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충전하듯이 케이블을 꽂아 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꼽았을 때 핸드폰에 불이 들어오면은 충전이 되는 거겠죠.
충전 중이라고 이렇게 뜨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녹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서 충전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충전이 될 때는 배터리 플러스 극에 있는 인디케이터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거든요. 전자기기가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맹커라이트의 모든 배터리가 이런 보조 배터리의 기능이 있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상당히 아이디어적인 그런 좀 기발한 생각이 아닌가 하고요. 이 기능 모르셨을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650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맹커라이트 전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상단에 충전 포트가 있어서 그런지 길이가 좀 길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호회로가 달려있는 배터리랑도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이것까지는 사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호회로가 없는 비보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접점 부분이 맞질 않아가지고요. 사용하는 배터리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구성품에는 이런 손목걸이 랜야드가 하나가 들어있고요. 바디 부분에 보면은 클립을 끼우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거를 끼우는 순간 바디에 스크래치가 생기니까 저는 끼우지 않을 생각이고요.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은 그냥 클립은 안 끼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색에 오링이 3개가 끼워져 있죠. 나중에 저런 오링들이 끊어지면은 여분의 오링이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2-3개 그냥 여유있게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하나만 들어있는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배터리 접점 부분을 보시면은 왼쪽이 헤드 쪽이고 오른쪽이 테일 스위치 쪽이거든요. 양쪽 다 스프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웬만한 충격에서는 모드 변경이나 혹은 뭐 불이 사용하다가 꺼지거나 이럴 염려는 좀 없어 보이고요. 맹커라이트는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마감 상태도 상당히 훌륭하고 깔끔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혹시나 뭐 도금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바디 안쪽을 보면은 이쪽도 다 겉에 재질과 마찬가지인 구리 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은 확실히 구리가 맞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들어보면 가볍냐 무겁냐 이런 느낌으로 바로 또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스트라이커 일반 버전을 올리면은 156g이 나오고요. 구리 버전을 올리면은 276g이 나옵니다. 비교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올리면은 280g이 나오거든요. 스마트폰하고 약간 좀 비슷한 정도의 무게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쉬 치고는 무거운 축에 속하니까 EDC 용도로는 약간 좀 적합하지 않은 무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들고 다니실 수는 있으니까 무게는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커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셔서 실사를 좀 자주 하실 것 같다 하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일반 버전, 알루미늄 버전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뭐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눈요기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구리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하드 케이스다 보니까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내부에는 이쪽 뚜껑 상단에도 PE폼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바디가 들어가고 하단에는 부품이 들어가는 데인데 스트라이크 베젤을 이렇게 껴놓고 넣으려고 하면은 딱 테일 스위치가 걸려가지고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쪽 내부에 있는 칸을 빼주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으면은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고 뚜껑까지 닫으면은 완전히 닫히거든요. 이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연결되는 부분이 뭐 자석도 없고 탈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 상태로만 가방에 넣는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쉽게 이렇게 벌어져서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고무밴드 같은 거를 하나씩 끼워서 좀 더 안전하게 갖고 다닐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랜야드가 신축성은 좀 없기는 한데 가운데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가방에 갖고 다니시면은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 모드로 이렇게 비추면은
실제로 보면은 중심광이 이렇게 완전 동그랗게 나가진 않고 주변광과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좀 어두워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되게 뚜렷하게 LEP처럼 나가기는 해요. 산책로를 쭉 비춰보면은 저쪽 끝에 있는 건물까지 비춰지기도 합니다. 상당히 조사거리가 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500m라고는 하지만 사실 실제로 눈으로 보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스펙상에는 그렇고 한 300m 그 정도까지는 빛을 밝혀준다, 이 정도로 스펙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나 수렵 활동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은 중심광과 주변광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LEP는 아닌데 중심광이 세게 쭉쭉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탁 트인 곳에서, 인적이 없는 곳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쏘는 맛이 괜찮네요. 요런 게 좀 구매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이런 이제 멀리 쏘는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은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완전 어두운 산책로에서 로우 모드의 53룸에는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는 녹색 바닥이고 경계석, 그 다음에 아스팔트 바닥입니다. 이렇게 경계석을 보시면은 주변광도 어느 정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중심광이 상당히 모여 있다 보니까 이 비치는 모습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 모드 2300 루멘입니다. 중심광이 상당히 세다 보니까 이런 검은색의 아스팔트나 혹은 이런 경계석, 혹은 이렇게 녹색의 산책로를 비추면은 한 2, 3m 정도에서는 눈부심이 있는 그런 밝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4m에서 한 5m 정도 앞을 비추면은 지금은 이제 눈부심이 없이 좀 멀리 비출 수 있는 그런 타입의 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극과 극의 밝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좀 먼 곳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상당히 불빛 품질이 괜찮거든요. 또렷하게 빛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한 50m 정도 되는 그런 부분도 정확히 좀 포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주변광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한 중거리 한 200에서 한 300m 그 정도의 이제 공간을 좀 밝히는 용도, 요런 용도로 좀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가로등의 불빛과 좀 비교가 잘 되시죠? 그래서 저쪽 큰 길이 있던 어두운 공간까지 중심광이 또렷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하이 모드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리 재질이라 그런가 열 전도를 전체적으로 잘 해줘서 그런지 생각보다 발열이 좀 많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좀 좋기는 합니다. 스트라이크 베젤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또 이거를 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루미너스 SFT40 LED 칩이 적용이 됐거든요. 산행을 하실 때 호신용 겸 불빛을 비추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트라이크 베젤을 빼면은 조사 각도가 양옆으로 좀 넓어지면서 좀 더 이제 넓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비출 수가 있어요. 데일리 용도로는 약간 조금 모드가 아쉬운 건 있지만, 이런 어떤 공간 전체적으로 밝히면서 좀 먼 곳을 비추는 용도로는 상당히 괜찮다,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밝기가 좀 스텝 다운이 됐죠. 스텝 다운이 되더라도 아까보다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환하게 비춰주고 있고, 사용하시다가 스텝 다운이 되더라도 눈이 그만큼 좀 적응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두워져서 불편하다, 그런 느낌은 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맨커라이트의 스트라이커 구리 버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구간 스킵 없이 쭉 보신 분들은 아마 구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점으로는 비주얼이 일단 압도적이고요. 스트라이크 베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공격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택티컬 기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감을 가지실 법한 그런 디자인이고, 불빛 같은 경우도 사실 제 생각에는 한 200루멘 전후의 단계만 하나만 넣어줬어도 일상용으로 사용하기 정말 좋았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집중강이 있다 보니까 53루멘의 로우 모드로도 엄청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뭐 화나진 않지만 그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2300루멘의 하이 모드를 쓰려면은 실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천장을 비추어 놓고 쓰거나 혹은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저기 비추기 좋고,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은 중거리 용도 불빛까지도 확인을 하시면은 쓸만하겠다 아니다 이런 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비닐 실링을 벗겨놓은 만큼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은 점점 진하게 변색이 되어 가겠죠. 지금 보시는 것들도 조금씩 변색이 되어 가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중간중간에 관리를 해주면서 이 블링블링한 모습을 좀 지켜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